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10원 넘게 올랐고 이제 달러당 1,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경제로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요일의 오아시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환율의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행히 처음에 증시와 원화 가치 모두 약세로 출발하다가 강세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5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 추이가 꽤 가파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1달러에 1,200원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많이 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가 아주 이제 극적이었죠. 원화 환율이 달러화 대비 10원 50전 올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10원 50전이 올라서 1,187원 50전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대비해서 1.7%가 올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 1.9%씩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성과 없이 끝난 그 여파가 지금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막판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양측이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또 이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40조 원어치죠. 여기에 대해서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상대로 중국도 상무성 성명을 통해서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 5에서 25%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원화의 가치도 급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유독 우리 원화의 가치가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관련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지난달 15일 이후로 어제까지 환율 변동폭이 우리 원화가 이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 위안화보다도 하락폭이 더 큽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일본 엔화는 오히려 더 올랐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불을 지르긴 했지만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즉 원달러 환율이 뛸 만한 요소는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분기 성장률 쇼크라는 거거든요. 네.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요인이 가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중국 요인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중국 이후가 어디가 될 거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이후가 어디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경우는 사실 철강이나 알루미늄 당시에 예외 조치를 인정받으면서 중국에 비해서 어떤 그 표적이 아니다. 혹은 예. 이제 북핵 협상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습니다만 이제 그럴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주말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파는 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인데 예. 이에 대한 이제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후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의 4분의 1을 내보내고 있는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가 아주 밀접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은 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률 쇼크까지 겹쳤기 때문에 최근은 뭐 위안화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자면 한 달여를 보자면 우리가 더 떨어진 아까 도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일본 엔화가 상승하고 있는 건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타겟이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늘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달러, 원화, 유로 이 세 가지 통화 가운데 어떤 게 더 안전 자산에 속하냐, 더 예. 매력적이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자산 추구 시에 선호되는 통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뭐 크게 가치가 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늘 제 가치를 유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섰는데 네. 이제는 정말 이 확전의 길밖에는 없는 걸까요? 글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나라 다 시간을 번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0일부터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5%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합니다만은 배를 통해서 그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달여가 걸리거든요. 예. 3, 4주가 걸리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 매기는 시점을 6월 1일로 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시간을 벌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타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번 주말에는 미국의 문우신 재무부 장관하고 라이트하우즈 무역 대표부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예. 물밑 협상을 할 테고 다음 달에 열리는 일본 G20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을 만날 텐데 그 전까지 물밑 타협이 타결되기를 미중 모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흥미로운 거는 미국은 경제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금리 예. 인상을 안 하면서 3.2%니까 1분기에. 중국도 부양책을 쓰면서 6%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인데요. 네. 중국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각오가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양보하면 뭐 북핵 협상 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예 항복을 바라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경영자로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했던 협상 기술 같은데 이게 나라라는 건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달리 다르죠. 위세라든가 뭐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완전히 항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북핵 네, 협상도 그렇고 이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어떤 민족주의적 감정을 뒤에 업은 강경파, 매파가 특세한 결과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 한 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의견들이 참 분분한 것 같던데요. 그렇죠. 트럼프 자신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쓸 카드가 더 많다. 왜냐하면 중국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중국에 1,500억 달러밖에 수출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서로 관세를 인상하고 보복 관세를 매긴 걸 보면 중국은 1,100억 달러에 대해서 매겼고 미국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매겼기 때문에 관세 인상 여력 자체가 미국이 훨씬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긴 하는데 문제는 역풍에 대한 우려죠. 그 트럼프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막 트윗에서 중국 보복 관세를 매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매겼고 그러다 보니까 역풍에 대한 우려도 미국 언론이나 전문 기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레리 커들로우라고 경제보좌관 이 사람도 방송에 하루 전에 출연해서 결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을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지게 될 것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네. 트럼프는 이 얘기에 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트윗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25% 관세 인상분 가운데 21%를 중국이 부담하게 되고 미국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부과의 피해는 상대방이 입을 것이라며 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reaction is very simple. China has been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many, many years. If they don't want to pay tariffs, make it here or buy it from another country that's a non-tariffed country. So whether you go to Vietnam or so many others, you can do that. We have the right to do another $325 billion at 25% in additional tariffs. That i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at would come into our country. I have not made that decision yet. 거의 으름장을 지금 놓고 있는데 네, 그렇죠. 미국 주식 시장도 사실 간밤에 급락을 했는데 네. 언제까지 저런 초강수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이다. 그게 지금 으름장의 기본적인 논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밤이 또 큰 변수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2에서 3% 아주 급락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도 중국은 5% 이상 급락했는데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 하룻밤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언론들도 이 역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골드먼삭스라는 투자은행도 세계 1위의 투자은행도
결국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아마 강경 일변도만으로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 오름세는 사실 이번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기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재점화의 어떤 계기를 찾자면 1분기 성장률이에요. 네. 마이너스 0.3%였으니까 2017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직면하게 된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1분기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예상외로 탄탄하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상당히 성장률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네. 기본적인 기조가 형성이 됐고요. 또 4월은 외국인들이 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상장사의 한 지분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배당을 받아요. 그 돈을 재투자할 거냐, 예. 갖고 나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런 판단이 서면 재투자하지 않고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 급등세가 악순환을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그런 거죠. 부분들도 좀 막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90년대 IMF 외환위기 때는 1달러에 2,000원 가까이까지 환율이 그랬었죠. 급등을 했었죠. 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는 1,500원대까지 뛰었는데 이렇게 위기 때마다 환율이 너를 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원화는 팔고 달러화는 살려고 할 테니까 예. 원화 수요는 떨어지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니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뛰는데 늘 이제 비정상적으로 금융위기 당시에 뛰었던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지난 20년간의 어떤 우리 경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게 신경 쓰이니까 이제 늘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점검하는데 어제 그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자리에서는 이런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국하고 비슷하면 비교해 보면은 아주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이 조직적으로 빠져나가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장인데요. 뭐 신흥국들도 지금 불안하다는 점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완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환율 급등세 어떻게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무역 분쟁이 단기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한 달간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정세를 찾게 되고 그러면은 1달러에 1,100원대의 박스세가 유지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확전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 거듭될 텐데 1,200원을 넘어서서 환율 급등세가 지속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우리 경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라고 보는데요. 네. 불행한 거는 5월 10일간의 수출 감소세를 보니까 여전히 이제 6%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환율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역 분쟁의 타협 여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이게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환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을까요? 개방된 경제에서 환율 상승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수출이 좋아지니까 예. 사실 우리가 두 번의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가 재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환율이 뛰어서 수출이 좋아서 그런 건데 물론 최근에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안 좋은데 이거는 글로벌 수요 때문에 그런 거니까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또 우리 제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뛸 테고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큰 타격은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여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네. 예산이 한 10%에서 20% 가까이 뛰지 않을까 걱정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문자 보내신 한 분이 며칠 사이에 치킨 6마리 가격이 날아갔다 그러던데 예. 그런 정도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장관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